네, 1월 18일 화요일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아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이 시간에 네. 악재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 네. 이제 반등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오전장에 반등이 조금 나오는 그렇죠. 기미가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약간 하락 반전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좀 바닥이 잡혔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오전에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반등이 들어왔었잖아요. 너무 빨리 이게 올라오길래 사실 오전에 조금 불안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장 초반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순매수가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이제 960선을 회복을 했었고요. 1%가 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하락 반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흐름이 어제 유럽 시장, 독일은 거의 뭐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고 프랑스, 유럽, 영국 뭐 다 마찬가지로 거의 뭐 유럽 시장은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오늘 상해 증시가 1% 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니케이 지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거의 뭐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 글로벌 증시가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반영을 시키고 난 이후에 어제는 또 중국 이제 GDP, 4분기 GDP가 예상보다 괜찮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오늘도 우리 시장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과 관련된 뭐 수급 악재 그게 결국은 우리 시장만 유독 아시아 증시에서도 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뭐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한 시간 만에 지금 11조 원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내일까지 보면은 거의 청약 역사상 역대급의 이제 자금들이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게 될 텐데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시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공모주에 관심을 가지고, 물론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시장에 이제 풀려있는 이 많은 자금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까지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동성 상황이 나쁘진 않다. 다만 이 주식 시장이 뭔가 이 투자자분들을 끌어들일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거나, 뭔가 좀 이런 장밋빛 전망들이 좀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투자 심리를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고 공모주 시장 쪽으로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과 관련된 일정은 일단 내일 이제 끝날 거예요. 상장이 되고 나면 또 이게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특례 편입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또 수급적인 노이즈,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이라든지 다른 대형주들한테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절대 좋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이 다른 종목들의 주식 가치가 이제 희석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내일 일단 청약 일정이 단기적으로 좀 끝나고 나면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었던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이제 수급 악재는 일정 부분 좀 해소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지금 뭐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저점이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코스피 지수는 한 2,900 내외, 코스닥은 이제 960선 내외 이 정도 자리가 어찌 보면 저점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빠른 시점 안에 좀 회복이 될지 뭐 오늘 오후장이라도 당장 또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좀 어떻게 청약 끝나고 상장 끝나가지고 네.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수가 추세 하단까지 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매니저님께서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솔트룩스부터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12월 16일에 편입하셨는데요. 오늘 급등을 보이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밀렸는데요. 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딱 전고점까지 올라가서 이제 또 꼬리가 조금 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이제 리뷰해드리는 이유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뭐 28% 거의 3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기는 해요.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상당히 좀 저는 좋은 결과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거든요. 오늘 오전장에도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먼저 올라갔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가장 먼저 반등이 들어왔던 게 바로 네오이즈 홀딩스 포함해가지고 게임,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반등을 주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들이 지수 조정 들어올 때 워낙 많이 조정을 좀 받았다 보니까 반등이 들어올 때도 이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뭐 성장주가 끝났네, 어쩌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또 지수가 회복이 되면 성장주 기술주들이 가장 먼저 반등이 들어오는 게 지금 이 시장의 모습이잖아요. 네. 추세적인 하단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기술주들이나 성장주를 더더군다나 비중을 좀 늘려야 되고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솔트룩스는 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NFT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사실 뭐 시장이 지금 뭐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장 초반에 18,000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강조를 해드렸던 바이브 컴퍼니 같은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이제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수가 조정이 들어올 때 빠질 만한 종목들은 웬만큼씩 낙폭이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경기 민감주들이건 뭐 성장주들이건 업종과 섹터를 가리지 않고 시장이 빠질 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올 때를 대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게임이라든지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물론 오늘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또 무료 공개 방송할 때도 설명을 좀 드린다고 제가 어제 안내를 좀 해드렸었지만 지금이 어찌 보면은 바닥에서 조금씩 뭐 분할 매수 내지는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 저는 왔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솔트룩스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해성 DS입니다. 박스권을 돌파 이후에 연일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기세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언제쯤 수익 실현하고 나올까요? 55,000원 정도 뚫을 때 제가 2차 목표가 6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지금 59,5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너무 아쉬워요. 해성 DS가 사실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판 매출도 거의 뭐 30~40% 정도 되고 설비 투자의 효과, 그리고 심텍이라든지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좀 저평가다. 지금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뭐 8만 원 이상까지 나온 리포트도 있을 정도로 네.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봐요. 다만 제가 이제 5만 원 아래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한 2주 만에 지금 거의 20% 가까이 지금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만 원 근처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셔도 상관없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6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7만 원, 8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제가 이제 지난 12월 달에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뭐 심텍, 오늘도 심텍도 한 4~5% 정도 가까이 반응이 좀 들어왔었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지금 거의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해성 DS, 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심텍 홀딩스라는 종목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도 오늘 이제 저점 반등이 조금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 5G 통신 쪽이나 전장용 MLB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기판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거든요. MLB. 요 MLB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좀 강하다라는 게 뭐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고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 내내 여러분들이 계좌에 반드시 좀 담아놔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는 일단 한 6만 원 선까지 2차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6만 원 선까지는 뭐 수익 실현하셔도 좋고, 혹은 중장기적으로는 한 7~8만 원 선까지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어떤 종목이 왔을지. 첫 번째 종목은요, 알테오젠입니다. 77,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시기를 놓쳐서 매도를 못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난주에 이제 매드팩토 이슈 때문에 특히 알테오젠은 매드팩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지금 기관 외국인들 특히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은. 첫 번째는 이제 매드팩토 임상과 관련된 노이즈. 두 번째는 뭐 이게 어찌 보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 분식 회계와 관련된 논란.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제 투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코스닥 150에 상장되어 있는 기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좀 높고 시가총이 좀 큰 종목들을 기관 외국인들이 바스켓으로 그냥 투매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게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완전히 이제 수급적인 악재를 좀 맞으면서 추세적인 하락이 좀 진행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알테오젠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이 SC 제형에 대한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미 수차례 기술 이전을 통해서 뭐 글로벌 기업들한테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다 받은 회사잖아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원래 좀 움직이는 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으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좀 다 같이 우르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투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됐을 때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 같이 그냥 우르르 빠져버리는 이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이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이슈 속에 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어찌 보면 조금 과도하게 저는 하락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6만 원까지 빠진 이상 지금 자리에서 손절 매도하는 거는 뭐 썩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최소한 기술적인 반등으로 7만 2천 원 내지는 한 7만 3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그 정도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탄력이 얼마나 좀 강한지를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뭐 약손실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거나 정리를 좀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7만 2, 3천 원 정도 부근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7만 2천 원에서 7만 3천 원 반등이 오면 그때 매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이고 88,570원에 10%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어쨌든 뭐 조금 전에 제가 그 솔트룩스 리뷰해드리면서 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나 뭐 NFT, 메타버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잖아요. 네. 작년 연말에 워낙 화끈하게 올랐었고 지금 조정을 받을 때도 너무 좀 화끈하게 조정을 받아버린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NHN도 마찬가지예요. 4만 원 자리에서 이제 단기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네오위즈 홀딩스라든지 그 다음에 다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 거의 바닥까지 다 빠진 상태에서 추세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저점이 잡히면서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보이기 때문에 뭐 오늘 요청을 하신 NHN 역시 마찬가지로 4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저점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시고 1차 목표 가격은 4만 6천 원 정도의 반등 목표치를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NHN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많은 분이 기다리셨던 시간이 이제 오늘 원샷 원킬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어떤 섹터 네, 종목일까요? 오늘은 로봇 섹터를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식 시장이요, 투자 심리를 회복만 시킨다라고 하면 거래대금도 다시 조금 살아날 거고, 증시에 이제 증시 주변에 떠다니고 있는 이런 부동 자금들이 분명히 이제 시장으로 네. 분명히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자금들이 시장에 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또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수 있는 섹터, 네. 이런 쪽이 결국 성장 섹터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쵸.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로봇 섹터가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다가 역시 로봇 관련주들도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잖아요. 네. 이제 옥석 가리기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수혜주 중에 하나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14,600원 현재가로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종목도 삼성이 뭐 로봇 투자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좀 강하게 받았었던 종목이고, 특히나 올해 1월 달 들어서서 뒤늦게 이제 이 종목도 로봇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불과 뭐 2, 3일 만에 17,000원까지 급등을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폭발적인 상승세가 한번 나타났었던 종목이거든요.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약간 이제 5일선 이격이 좀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기 조정을 좀 거치고, 오늘 장중에 거의 12% 가까이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강하게 좀 들어왔었다가 약간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지수가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또 0.5%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조금 타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눌림목,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아진 엑스텍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모션 제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이 그동안에 이 모션 제어 기술을 독점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모션 제어 기술을 탑재한 칩을 국산화하는 데 이제 성공한 기업이 바로 아진 엑스텍이라는 기업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한 60% 이상 되는, 뭐 국내에서는 거의 과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사실 모션 제어가 들어간 이제 반도체 칩셋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모바일 쪽이라든지 이런 핸드셋 쪽에서도 수요가 워낙 지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모션 제어와 관련된 이제 기술이 확대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작년에도 이미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도 뭐 전방 시장의 호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상 최대 실적을 또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단순히 그냥 테마로만 뭐 로봇 테마에 엮여가지고 기업 이름에 로봇 들어갔다라고 해서 같이 우르르 이제 급등을 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실질적인 이제 사업의 실체가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MS 마켓 쉐어도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션 제어 기술이라는 게 반도체 칩을 만들 때도 쓰이고 로봇을 만들 때도 쓰이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스마트 헬스케어 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앞에 이제 스마트가 들어가는 쪽은 결국은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기술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모션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딥러닝 이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바로 아진 엑스텍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을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응용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삼성전자가 로봇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건 로봇 청소기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동화 로봇. 결국 이것들이 이제 생태계가 확장이 좀 되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제 뭐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다 스마트 팩토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로봇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로봇의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션 제어 기능 그리고 이걸 이제 반도체 칩에 실어 놓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진 엑스텍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목을 좀 해볼 만한 향후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이제 성장을 했을 때도 가장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는 일단 장중 눌림목을 이제 공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주가가 이제 한번 올라섰다가 이게 과연 반등이 빠르게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조금 들어놓을 것인가 기간 조정이 조금 진행될 것인가 뭐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14,000원 부근이 이제 단기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14,000원 정도, 14,6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고 1차 목표 가격은 딱 직전 고점 이제 17,0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2,5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 성장주로 다시 성장주가 부각받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은 로봇 관련주로 아진 엑스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료 방송 또 준비되어 있으시나요?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전략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히 좀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일단 청약 상황에 대한 거 좀 리뷰 좀 해드리고 종목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